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세아 JK대입니다. 오늘부터 현대사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이야기 중 하나를 다루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부상입니다. 오늘날 일본은 토요타, 소니, 닌텐도, 혼다, 파나소닉, 고속철도, 로봇공학, 애니메이션, 첨단 제조업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제품들은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산업은 파괴되었으며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단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패전국은 어떻게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일본은 어떻게 일본의 경제기적이라고 불리는 성장을 이룩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부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45년 8월,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했습니다. 전쟁은 일본을 처참하게 파괴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와 같은 주요 도시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붕괴했고 교통망은 심각하게 마비되었으며 식량 부족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고 경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에게 일상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받았습니다. 점령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수많은 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정치제도가 재편되었으며 농지개혁을 통해 농지가 재분배되었습니다. 소수 세력에 집중되어 있던 경제 권력은 약화되었고 노동권은 확대되었으며 교육제도도 개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훗날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혁만으로 번영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천연 자원이 부족했고 산업 기반은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경제 전체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초기의 경제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막대한 양의 물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주요 병창기지가 되었습니다. 미군은 일본 기업들로부터 차량, 장비, 이류, 기계와 각종 보급품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러한 구매는 일본 경제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장들은 다시 생산을 시작했고 고용이 증가했으며 기업들의 자신감도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는 한국전쟁을 일본 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한국전쟁 하나만으로 일본의 경제 기적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결정적인 시기를 지나던 때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한 것은 분명합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급속한 경제성장기에 들어섰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변화는 역사상 가장 빠르고 인상적인 경제적 변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산업 생산량이 급증했고 수출이 극적으로 늘어났으며 생활 수준과 가계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했고 수백만 명이 중산층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시기는 일본의 경제 기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통상산업성, 즉 MITI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통상산업성은 산업정책을 조정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선정했으며 투자를 장려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을 촉진했습니다. 일본의 정책 기반자들은 모든 것을 단순히 시장의 힘에 맡기기보다는 민간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식 발전 모델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교육이었습니다. 일본은 인적 자본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의 문해율은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학교는 규율과 수학과 기술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엔지니어, 연구자, 경영자를 배출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은 일본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육은 일본의 가장 강력한 경제 우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동문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후 수십 년 동안 많은 일본인 노동자들은 국가 재건을 위해 놀라울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었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강했습니다. 많은 직원은 한 회사에서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흔히 종식고용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었지만 일본의 대기업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들은 직원 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고 노동자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매우 높은 노동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기술도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해외에서 많은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외국의 제품과 제조 기술을 주의 깊게 연구했고 미국과 유럽 기업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술을 개선하고 생산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었으며 품질을 중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독자적인 혁신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집념은 가이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가이젠은 지속적 개선을 의미합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작은 개선이라도 오랜 기간 꾸준히 이어지면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철학을 경영 전반에 적용했습니다. 공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노동자들은 개선 방안을 제안했으며 관리자들은 낭비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품질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일본 기업들은 신뢰성과 정밀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비교적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도요타, 닛산, 혼다와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효율성과 품질에 집중했습니다.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 체계를 개발했으며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도요타 생산 방식입니다. 도요타 생산 방식은 제조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체계는 효율성, 재고 감축, 품질 관리, 지속적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도요타 생산 방식의 영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제조업체가 이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원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점차 해외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일본 자동차의 신뢰성, 연비, 합리적인 가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세계 시장의 주요 경쟁자로 성장했습니다. 전자산업도 일본의 또 다른 성공 사례였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이 일본을 기술 강국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후 초기 일본 기업들은 비교적 단순한 소비재를 생산했지만 기술력은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음향기기, 비디오 녹화기, 카메라를 비롯해 수많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중 한 기업은 일본의 기술적 부상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소니입니다. 1946년에 설립된 소니는 혁신과 제품 디자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소니는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는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제품은 아마 워크맨일 것입니다. 1979년에 출시된 워크맨은 휴대용 음악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어디든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크맨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소비자 전자제품 분야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정밀 제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공작기계, 산업용 장비, 광학기기, 첨단 소재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은 고품질 제품을 생산한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평판은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되었습니다. 수출은 일본의 성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내수 시장도 상당한 규모였지만 국제 시장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산업용 장비와 수많은 상품을 전 세계에 판매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은 부를 창출했고 투자를 위한 자금을 제공했으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막대한 무역 흑자를 축적했고 경제적 영향력도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가 되자 세계는 일본의 부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제품은 유럽과 북미에서 갈수록 흔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고품질 제조업을 서구 국가들과 연결지어 생각했던 소비자들도 점차 일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전쟁의 폐허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적인 산업 강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발전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일본은 교통망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도로가 개선되었고 항구가 확장되었으며 공항이 건설되고 발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일본이 신칸센을 도입한 일이었습니다. 흔히 초고속 열차 또는 탄환열차로 불리는 신칸센은 1964년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신칸센은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속도와 효율성으로 주요 도시를 연결했습니다. 이 철도 체계는 일본의 기술적 성취를 상징하는 국제적인 표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기반 시설이 경제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발동했고 산업 중심지가 확대되었으며 거대한 대도시권이 형성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은 점차 도시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생활 수준도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자동차와 각종 소비재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정쟁 직후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을 수준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주요 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1980년대에는 그 기세가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일본이 언젠가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은 수많은 산업을 지배했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했고 일본의 전자제품 브랜드는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은행들은 세계 최대 금융기관의 반열에 올랐고 일본 기업들은 해외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일본의 자본은 외국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일본 사회의 자신감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예측하는 책들이 출간되었고 일부 관찰자들은 21세기가 일본의 세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역사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 문제가 나타났고 경제성장은 둔화되었으며 자산 가격의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유명한 잃어버린 수십 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기적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부상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일본의 제조 기술은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일본 제품은 소비자들의 행동을 바꾸었으며 일본 기업들은 국제적인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성공은 다른 많은 나라의 정책 기반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경험에서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합니다. 경제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변화에는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교육이 중요합니다. 숙련된 노동력은 한 나라가 보유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수출이 중요합니다. 국제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면 경제성장을 극적으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가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처한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어떠한 발전 모델도 다른 나라에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경험은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가 스스로를 재건했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가 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패전한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 중 하나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일본의 경제 기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변혁의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일본의 경제 기적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